저희는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당주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 속 괜찮으십니까? 너무 시장이 급하게 올라와서 그런지요. 앞서 멀미 장세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지요. 최근 시장을 보면 하락했을 때 오히려 주목받은 쪽도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배당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시간에 배당주에 관해서 상세한 이야기는 처음이라서요. 많은 분들 배당주가 대체 뭐야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가이드님, 저희 배당주 쉬운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배당주, 술 이름 아닙니다. 배당주, 말 그대로 배당을 해주는 주식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호영 음식 이걸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 기업에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뭐가 있을까요? 유형. 수익을 보려고 한다면요? 네, 수익을 볼 수 있는 유형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유형이라고 한다면 어떤 유형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말 그대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기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네.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꾸준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배당을 넣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거기에 대한 주식을 배당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배당주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최인정 캐스터도 그렇고 이화영 MC도 그렇고 아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기업이 이익을 냈으면 그 이익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게 이제 배당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주와 이익을 나누는 주식인 거예요. 주주와 이익을 나눈다. 자, 근데 아시겠지만 모든 기업들이 이 배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배당을 주는 기업, 이 주주와 친하게 지내자는 이 친화적인 이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비친화적인 기업들도 있어요. 배당을 아예 안 주는 기업들도 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선택할 때 단기적인 공략을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공략을 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이라고 한다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비친화적인 주식이 좋을까요? 친화적인 주식이 좋을까요? 당연히 이 기업이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안전하게 배당까지 챙겨갈 수 있는 주식이 더 좋겠죠. 자, 한 해 수익 일부를 나눠준다. 한 해 동안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이렇게 이익이 발생이 되면 지금 우리 회사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 사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주식 수에 비례해서 이익을 나눠줍니다. 자, 이 공유를 통해서 이 기업은 친화적인 기업이다. 주주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구나. 여기에 따라서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상징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포인트. 주가가 별개로 횡보에도 공유를 해줍니다. 왜? 주가가 말 그대로 여기 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사실상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재료가 기대감이 없더라도 꾸준하게 이익과 매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당주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있었죠. 근데 그 삼성전자가 이제 배당주가 아니게 됐어요. 정말로 이 AI에 대한 사실상 가장 큰 수혜주로서 어느새 10만 전자를 돌파를 했고 11만 원까지 또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인 배당주로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었다. 그걸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배당주는 언제 뜰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11월 달에서 배당주가 이제 막 떠오를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예금 대신 배당주.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리가 높을 때 우리가 투자를 굳이 안 해도 이 은행에다가 예금이나 적금만 맡겨도 1년에 특정의 이율에 대한 수익을 가져갔잖아요. 자, 근데 그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 예금에 대한 메리트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끼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보다는 이 배당을 꼬박꼬박 주는 배당 기업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배당 시즌에 대한 랠리인 거예요. 자, 배당 시즌이 언제 있냐? 이게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죠. 자, 근데 그 4분기가 매 분기마다 배당을 해주는 기업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특히나 1년에 한 번씩만 해주는 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년 11월과 12월 달을 배당 시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연말 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사실상 배당액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11월 달과 12월 달에 연말 마지막 날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 투자자들에게 한해서 여기 관련돼서 주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기관에 대한 포트폴리오예요. 방금 전에 이 배당 시즌의 랠리와 조금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데 기관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말에 배당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돈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연말에 배당주에만 투자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배당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의 상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세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배당주가 이러한 장점이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당주를 선택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시죠? 제가 여기에 대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왔는데요. 배당주를 고르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에 대한 수익률. 현재 주가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간에 얼마만큼의 수익으로 돌려줄 수 있느냐, 얼마만큼 비례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느냐, 그 부분에 대한 배당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4% 내에서 6% 정도만 배당 수익률이 측정이 돼도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해요. 자, 배당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 기업이 매년 배당을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업이 정말로 매출 이익을 잘 냈고 한 해 동안 장사를 잘했더라면 이익이 꾸준하게 쌓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당 성향이 드러나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3개년 동안의 배당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던 기업이라면 다음 연도에도 배당에 대한 성향이 높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배당에 대한 성향이 20% 내에서 40% 정도가 유지되면 사실상 배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실적 안정성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건 사실 배당주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배당주가 하루 이틀 투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믿고 기다리면서 배당으로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안정되어 있는지 이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캡처를 해두셔도 굉장히 나중에 투자에 대한 선택을 도움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한 유형 대표적인 7가지가 있어요. 금융주는 자연스럽게 매출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금융주로서 배당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 외에도 에너지나 정유, 제조 같은 이런 제조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배당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제약업종도 하나의 배당 성향을 띠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을 하나 개발을 해서 그 약 하나만 잘 팔아도 기업은 크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투자를 안 하더라도 매출 구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리츠. 이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산업도 마찬가지로 배당의 성향이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다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당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1, 2, 3, 4분기 매 분기마다 배당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요즘 들어서 이제 사실상 주가가 11만 원대로 올라가면서 배당주라고 부르기엔 조금 애매한 시점이 돼버렸어요. 주식이 높게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배당주는 우리가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고자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주식인데 주가가 고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배당주로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 투자를 했는데 떨어져 봐봐요. 그럼 우리는 무슨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서 배당주로서 끌고 가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성장을 못하더라도 횡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의 시점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의 시점 바로 모두 다 반납을 하지 못할 겁니다. 왜?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서 끌어올려온 게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보유 물량을 모두 다 던지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빠지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도 여기에 대한 투자의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어느 정도 특정에 대한 지지 구간을 만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 지지 구간을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로 부각이 된다면 주가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이 종목 KTNG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담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담배와 관련된 종목이고 아시겠지만 담배도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잖아요. 자, 그 중에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현재 시점에서 우량주로서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입니다. 자, 바닥에 있던 이 시점, 지금의 시점 8만 원에서 어느새 15만 원대까지 무려 70% 내지 80%까지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삼성전자나 KTNG 대표적인 배당주인데 투자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식을 고점에 있는데 이때 당시에 매수를 해가지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가 주식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의도치 않게 배당주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을 크게 노려보기에는 아쉬울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맞은 보물 지도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최근까지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를 가지고 있냐? 제가 아까 몇 프로가 가장 좋다 그랬어요? 평균적으로 4% 내에서 6% 정도만 돼도 배당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자, 현재 시점 45,100원의 시점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무려 1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20%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의 45,000원에서 20%에 대한 배당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두 번째 포인트, 주가 올랐나요? 주가 아직도 바닥에 있죠. 자, 몇 개년 동안 이 바닥에서 깨지지 않고 계속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주가에 대한 상승 가능성도 노려볼 수 있으면서 배당에 대한 수익률도 좋고 배당에 대한 성향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 배당주로서 어떤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까지 좀 고려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첫 번째 보물지도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보물지도 받는 방법 잠시 후에 이화영 MC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정말 투자 성향이 길게 중장기적으로 달리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핵심 키워드 만나고 왔고요. 이렇게 섹터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관련해서 제대로 또 준비된 기업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한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상원 가이드의 종목 보물지도인데요. 이 특별한 선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화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이 링크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집니다. 이 지도는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비밀 공략조니까요. 대응하기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의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 핵심 짚어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상원 가이드 도와주세요. 네, 만회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요? 자, 이상원 가이드 오늘 어디부터 배워볼까요? 오늘 이 기업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 우리가 방금 전에 제약주와 배당주를 통해서 간단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볼 거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이 비 소식, 비를 직접 맞고 있는 여러분들이 비가 언제 그칠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혹은 지금 이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리며 우리가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에 대한 분석.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업의 겉으로 보는, 어떻게 보면 기업 자체의 본질을 보는, 사업 구조를 보는 기본적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분석 방법인데요. 크게 보면 기업적인 분석과 그 기업이 속해져 있는 산업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기업과 산업 모두 다 결국에는 경제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분석이 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 대한 분석은 숫자로 보는 건강 상태예요.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는지, 안정한지,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기업 분석이다. 혹은 이제 그 외에도 산업과 경제에 대한 분석까지 우리가 기본적 분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실 이 기업을 겉으로만 보고 투자를 하진 않잖아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직접 마지막으로 매수 버튼을 딱 결정하기 직전에 보는 어떻게 보면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겉으로 산을 좀 봤다면 이제는 이 산을 어떻게 오르는지에 대한 방법을 표현하고 있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다? 이동평균선과 캔들, 그리고 거래량이 있습니다. 요즘 이 오마이 주식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상 이 모바일 MTS나 HTS를 열면은, 차트를 열면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는데 얘를 대체 뭐라고 부르지? 어떻게 봐야 되지? 그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교육을 시켜 드릴 건데, 저는 오늘 이 빨간색 이정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도 거래량과 캔들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드릴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내 종목이 빠지고 있다면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믿고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 자, 이 이정표라는 것은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파란색이 될 수도 있어요. 흔히 우리가 빨간색 무슨 의미죠? 양봉, 주가가 상승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양봉 캔들이 있고요. 파란색, 우리가 보기도 싫어하는 거 있죠. 지금 뭔가 내 계좌에 잔뜩 있을 것 같은 그 파란색 음봉이 있습니다. 내 계좌에 마이너스를 만들게 하는 파란색 음봉 캔들을 우리가 음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해석 방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올랐다 내렸다라고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이 캔들은 아래에 꼬리가 있고 이 캔들은 위에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어느 위치에 달려있냐에 따라서 이 캔들의 해석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장대 음봉, 자, 맨 끝에 있는 거 장대 양봉,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자, 근데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이 떴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따라서도 이 해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포인트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통창고에서 늘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한 예를 딱 이 산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등산을 할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을 할 건데 여러분들께 저 등산하는데 맨 몸으로 올라갈 거예요. 내일 하루 안에 올라갔다 내려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짐도 없이 올라가요. 하루 만에 등산을 끝낼 겁니다. 전혀 안 믿기시죠? 자, 신뢰도를 결정하는 게 결국에는 이 짐,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을 얼마나 싣고 올라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식량과 거래량은 같은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저는 이 짐을 가득 싣고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이제 저는 일주일 동안 올라갔다 올 거예요. 일주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짐을 가득 싣고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으시겠죠. 그때서는 조금 신뢰도가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짐이라는 것은 차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리는 거고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같이 들어와야지만 상승에 대한 이 신뢰도가 높은 건데 반대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파란색 음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파란색이에요. 자, 파란색의 음봉인데 파란색의 음봉은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많은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거래량이 많은 게 좋지만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거래량이 없는 게 좋아요. 왜? 거래량이 많다는 건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주가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많아 봐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 주가 하락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적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시점 지수가 떨어질 때 종목들이 하락한다 그래서 거래량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확인도 안 하고 모두 다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가가 하락한다 그래가지고 모두 다 손절할 게 아니라 일평균 거래량 대비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일평균 거래량 평균적으로는 막 10만 주, 20만 주밖에 없다가 지수가 저만큼 빠졌고 내 종목도 한 10% 빠졌는데 거래량이 똑같이 빠졌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만큼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됐다면 피해야 돼요. 자, 하지만 거래량이 비슷하다면 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추가적인 디테일한 교육도 있어요. 이 이정표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급등 종목들도 찾을 수 있거든요. 전형적인 N자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정표를 찾는 방법을 제가 소통장구 안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뒷페이지를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캔들에 대한 중요성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캔들 중에 어떤 게 좋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캔들. 하물며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캔들일 거예요. 자, 주가가 아래를 향했다가 갑작스럽게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려서 마감한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제 지수 차트를 보면 아래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반짝 움직였다가 다시 반납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 아래 꼬리보다 위 꼬리의 캔들이 좋다. 자, 여기에 대한 교육도 추가적으로 소통창고 안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보물지도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미반도체에 대한 종목인데요. 자, 황금선이로 무사하게 안착했던 종목 제가 그때 당시 9월 달에 여러분들께 드렸고, 자, 9만 원에서 16만 원대까지 무려 6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 첫 번째 예입니다. 자, 두 번째 ICTK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황금선 이와 위정표에서 정확하게 맞아지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자마자 40% 가까운 주가 상승이 나오더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캔들에 대한 중요성을 봤다면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보물지도에 대한 교육을 잠깐 해드릴게요. 자, 제약주입니다. 이 제약주는요, 매년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냥 발생되는 게 아니라 성장성도 있는 기업이더라.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늘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은 유보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약주로서의 특징,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점인데 안정적이기까지 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한 주가에 대한 차트 우리 아까 간단하게 살펴봤죠? 이제서야 막 황금선 위로 안착한 종목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보물지도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보물지도 여러분들이 소통창고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 받아가는 방법은 이화영 MC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첫 번째 보물지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짚어줬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전한 투자의 대가다운 안목으로 두 번째 지도도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나침반 기법으로 고른 특별히 엄선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보물지도만 손에 쥔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제대로 된 기회 잡아볼 수 있겠죠. 주식 투자 어렵다면 오늘만큼은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매수의 기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소통창구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보물지도 제공해 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려 봅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갖고 계실 텐데요. 일단 휴대전화를 얼른 꺼내주세요.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여기 보이는 QR코드에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소통방 들어오시면 받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혜택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혜택입니다. 매주 화, 목, 일 밤 9시 라이브 방송 진행합니다.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모든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만나봅니다. 테마는 알겠는데 종목 뭐가 있는지 어렵다 하시죠? 테마 섹터 로드맵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 직강으로 차트 기본 교육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도 차트 마스터 되실 수 있으니까요. 자신감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벌써 여행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투자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원 가이드 오늘 투어 마무리 브리핑 도와드려 볼까요?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잖아요. 비를 막게 해줄 혹은 비를 피하게 해줄 가이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베테랑 가이드로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희 방송과 함께라면 여행도 걱정 없죠?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가능하니까요. OBS 경인TV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